그 사람은 당신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조선 중기, 대전의 25살 청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세자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습니다. 문무백관이 경악했고 임금은 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마, 세자는 당신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신체 특징이 다르고 의학 기록도 조작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어떻게 왕세자가 가짜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증명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창작 이야기이지만 조선시대 관상학과 왕실의 혈통관리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청년이 관상과 의학 지식으로 역적을 찾아내고 조선 왕조를 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5살 청년의 이름은 김몽연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두 몽이라고 불렀죠. 몽이의 아버지는 궁궐의 어이였습니다. 왕실 전담 의사였죠. 어머니는 옛날 중전마마를 모셨던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몽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궁궐을 드나들며 의학을 배웠습니다. 특히 관상학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몸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특징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몽아, 왕실 사람들은 대대로 특정한 신체 특징을 물려받는단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귀의 모양, 손가락의 길이, 특정 위치의 점이나 흉터. 이런 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혈통은 몸에 새겨지는 거란다. 몽이는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왕실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특징을 기억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고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왕실의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그의 봄, 궁궐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늙으신 임금께서 새로운 왕세자를 책봉하신 것입니다. 세자는 20살의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낳으셨다고 했고 어려서 병약해서 궁밖 별궁에서 자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마마가 궁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임금을 닮지 않았다더라. 중전마마도 세자를 보시고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대. 몽이는 그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자를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약을 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몽이는 세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귀의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임금과 중전마마는 모두 귓불이 두툼하고 큰 귀를 가지고 계셨는데 세자의 귀는 작고 얇았습니다. 게다가 손을 보니 새끼손가락이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왕실 사람들의 특징인 안쪽으로 휘어진 모양이 전혀 없었습니다. 몽이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세자마마께서 태어나셨을 때 기록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지.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세자마마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거든. 그런데 2년쯤 후에 다시 기록이 나타나. 병이 완쾌되었다고 되어 있지. 그게 좀 이상했어. 몽이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00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2년 후에 살아나셨다고요? 그래. 당시 담당 어의가 급히 기록을 수정했다고 들었어. 나도 그때는 어렸지만 궁에서 수상한 분위기가 돌았던 걸 기억해. 몽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몽이는 아버지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년간의 왕실 의료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몽이는 세자의 출생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원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 탄생 100일째, 급성 열병으로 서거하심. 하지만 그 아래 다른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차구였음. 세자 건강이 회복하심. 글씨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고쳐 쓴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에는 우측 이후 소점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몽이가 본 세자에게는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몽이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 죽은 세자 대신 다른 아이를 들여보낸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몽이는 조심스럽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궁에 계신 늙은 궁녀를 만났습니다.
그 궁녀는 세자가 태어난 후 산실을 관리했던 분이었습니다. 할마마, 진짜 세자마마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몽이야,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세자마마께서 100일 때 돌아가신 건 사실이야. 온 궁궐이 슬픔에 잠겼지. 그런데 궁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2년쯤 지나서 갑자기 세자마마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퍼졌어. 병이 나았다고. 근데 이상했어. 아기의 얼굴이 뭔가 달라 보였거든. 하지만 2살짜리 아기는 빨리 변하니까 모두 그러려니 했지. 그리고 곧바로 별궁으로 보내졌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 후에는요? 그 후로 세자마마는 거의 20해 동안 궁에 돌아오지 않으셨지. 가끔 안부만 전해줬어. 올해 처음 돌아오신 거야. 몽이는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세자는 100일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2년 후 다른 아기를 데려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고 속인 거예요. 2살이면 얼굴이 많이 변하니까 속이기 쉬웠겠죠. 그 아기를 별궁에서 키우다가 이제 왕세자로 들여보낸 거예요. 하지만 누가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며칠 후 몽이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세자가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박승지라는 영의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욕이 강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몽이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박승지가 측근에게 하는 말을요. 이제 고지다. 세자가 임금이 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말투에는 뭔가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듯한. 몽이는 깨달았습니다. 박승지가 배후에 있어요. 그가 자기 아들을 왕세자 자리에 앉힌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몽이는 단지 어이의 아들일 뿐이었고 박승지는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가 몽이의 말을 믿어줄까요? 몽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겠어. 다음 날 아침, 몽이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몽이가 보여준 기록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역모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몽아, 이 일은 우리 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우리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믿을 만한 대신을 조심스럽게 찾아야 해. 며칠 후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우의정 이판서를 만났습니다. 이판서는 청렴하고 정직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몇 번의 진료를 통해 신뢰를 쌓았고 그 후에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판서님, 제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판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작된 의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판서는 오랫동안 기록을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몽이가 나섰습니다. 있습니다. 세자마마의 신체 특징이 왕실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귀의 모양, 손가락의 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귀 뒤 점이 없습니다. 이판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자의 몸을 검사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간의 고민 끝에 이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대전 회의 때 왕실 혈통 기록을 정비하자는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역병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라고 핑계를 대면 임금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박승지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몇 주간 조정해서 역병 예방에 대한 논의를 여러 번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신들의 동의를 얻어낸 후에야 정식으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박승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러 대신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판서는 상소를 올렸고 임금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왕실의 건강 기록을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라. 며칠 후 왕실 구성원들의 신체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께서 먼저 검사를 받으셨고 다음은 세자 차례였습니다. 몽이는 아버지를 도와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자의 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귀의 모양, 손가락의 길이, 그리고 오른쪽 귀 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이판서에게 기록을 전달했습니다. 이판서는 기록을 보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판서는 다시 대전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마마, 왕실 건강 기록을 정비하던 중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무슨 발견이냐? 세자마마의 신체 특징이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출생 기록에는 우측 이후 소점 있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점이 없습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세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판서, 그것은 점이 나이가 들면서 흐려질 수도. 아닙니다. 몽이가 나섰습니다. 왕실의 표식인 그 점은 선천적인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대로 왕실 사람들에게 있던 특징입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판서가 조작된 의료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마마, 이 기록을 보십시오. 원본에는 세자마마께서 100일 만에 서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글씨로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갑자기 회복하셨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임금이 기록을 보셨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자는? 마마, 진짜 세자마마는 20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분은? 몽이가 세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마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대전이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승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마마,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 어린 것들이 세자마마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당장 잡아들이십시오. 박승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마마, 저들은 역적입니다. 세자마마를 해치려는 음모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박승지를 제지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일어나 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귀를 보여라. 마마, 보여라. 임금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세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세자의 귀 뒤를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한 걸음 물러서더니 물었습니다. 내 손을 펴보거라. 세자가 떨리는 손을 펼쳤습니다. 새끼손가락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왕실 사람들의 특징인 안쪽으로 휘어진 모양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임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세자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몽이를 바라봤습니다. 몽이는 그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박진입니다. 박승지의 아들입니다. 대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승지는 달려들어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내금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박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20해 전 진짜 세자마마께서 10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저를 2년 동안 몰래 준비시킨 후 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병약하다는 핑계로 저를 별궁에서 키웠습니다. 왜 이제 와서 실토하느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박진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20해 동안 저는 가짜로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언젠가 들킬 거라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박진은 몽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알아차리도록 일부러 단서를 남겼습니다. 제가 왕실 행사 때 일부러 손을 드러내 보였던 것도, 귀를 자주 만지작거렸던 것도 누군가 알아채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 거짓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몽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진도 희생자였던 거예요. 임금은 의금부를 불렀습니다. 박승지와 그 일당을 모두 체포하라. 명모죄로 다스린다. 그리고 임금은 박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지만 궁을 떠나야 한다. 박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마. 며칠 후 의금부의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승진은 진짜 세자가 돌아가신 후 시신을 몰래 궁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 은밀히 묻었습니다. 당시 담당 어의와 궁녀면 명을 매수하거나 협박해서 입을 막았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그 궁녀 2명은 실제로 박승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박승진은 원래 임금을 섬기던 신하였으나 오래전 임금께 간언을 올렸다가 심하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박승진은 고문 끝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영모죄로 사형당했고 그의 일족도 연루되어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궁에서 쫓겨나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박쥐는 몽이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몽이는 그에게 작은 약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유배지에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당신도 희생자였습니다. 박쥐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 임금은 의금부에 명하여 진짜 세자의 시신을 찾아내게 했습니다. 한 달의 수색 끝에 산속 깊은 곳에서 작은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임금은 직접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서 임금은 한참을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내 아들. 진짜 내 아들아. 아비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임금의 오열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진짜 세자는 왕실의 예법에 따라 정식으로 장례를 치렀고 궁궐 근처 왕실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몽이와 그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대들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역적의 손에 넘어갈 뻔했소. 그리고 진짜 내 아들의 명예도 영원히 묻힐 뻔했소. 어떤 상을 원하시오?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마마, 소신은 다만 어이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몽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인은 왕실의 혈통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왕실 구성원의 신체 특징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임금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에게 특별히 혈통 기록관이라는 벼슬을 내리겠소. 관상감에 속하되 왕실의 모든 의학 기록과 신체 특징을 관리하는 일을 맡으시오. 몽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몽이는 이제 35살이 되었습니다. 혈통 기록관으로서 왕실의 모든 의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는 왕실 혈통록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왕실 구성원들의 신체적 특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귀의 모양, 손가락의 길이, 특별한 점이나 흉터의 위치, 심지어 목소리의 특징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마다 즉시 기록하고 여러 명의 증인이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혈통 분쟁이 생겼을 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몽이는 또한 전국의 관상학 지식을 수집하고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관상학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유전학과 의학의 초기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부모의 특징이 자식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어떤 질병이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몽이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상학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일은 거짓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그날 밤 몽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몽이는 진짜 세자의 묘소를 생각했습니다. 매년 제사 때마다 몽이도 그곳을 찾아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만나본 적 없는 분이지만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린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박진도 생각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소식에 의하면 그는 그곳에서 평범한 농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삶을 사는 거죠. 혈통이란 무엇일까요? 신분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몽이는 알 것 같았습니다. 혈통은 단순히 피가 아니라
그 피에 담긴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부정한 일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감사합니다.